어떤 탄력도 잡히니까 늘어지는 모공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주파로 인한 피지 감소로 인해서 모공이 타이트닝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공 있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놔주면 돼요. 환자분마다 조금씩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이제 찾아서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공에 지친 여러분들 저한테 다 오세요. 제가 다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부를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가나셀 피부과 잠실점 피부과 전문의 김상진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모공을 구조할 수 있는 꿀조합 시술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냥 시술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환자분 보면은 아무래도 이 코 옆에 이제 볼 쪽의 모공들, 코라든지 여기 이마, 미간 쪽 모공들이 이제 눈에 띄는 게 고민이고, 그다음에 이 볼 바깥쪽으로는 약간 얕은 흉터들도 조금 있어서 여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시술을 하면은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술 두 가지 할 건데요. 일단은 먼저 포텐자라는 기계이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스킨보톡스를 같이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포텐자 시술을 먼저 할 건데 이게 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N25 이 팁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포텐자는 이제 일회용 팁이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한테 한 번 쓰고 무조건 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행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홈에 이렇게 딱 맞춰서 딸깍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됩니다. 이 팁 같은 경우는 25개가 있고 얘가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고주파를 쏴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술 시간은 5분 안쪽으로 걸립니다. 이게 이제 얼굴 바깥쪽은 그나마 좀 덜 아프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눈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피부 얇은 부분이 조금 더 아파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금은 이게 약물이 주입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은 이제 약물이 주입되는 건 아니고 팁이 14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펌핑 팁이라는 팁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베롭 같은 약물을 주입하면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로 모공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팁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공이 이제 좀 타이트닝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결도 이제 정리가 되고요. 다른 장비에 비해서 포텐자의 장점이 있나요? 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용도로 적절하게 조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반쪽 했는데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이게 살짝 붓거든요, 초반에 시술 후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팁 모양처럼 살짝 볼록볼록한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붓는데 이게 근데 굉장히 오래 가진 않아요. 당일이면 많이 괜찮아지고 그래서 다운타임도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텐자 도끼 샷수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지금 한 샷 하면서 여기 모니터에 보시면 다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당연히 얼굴 크기라든지 타겟하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샷 수는 다르지만 보통 한 몇백 샷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부가 좀 두껍고 모공이 크고 그러신 분들은 이제 에너지나 깊이를 조금 올려서 시술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환자분마다 조금씩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파라미터를 이제 찾아서 시술을 하는 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팁이 비침습형 그리고 침습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늘이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침습형 장비이고 비침습형은 주로 이제 주름이라든지 탄력 이런 쪽으로 쓰는 이제 그러니까 바늘이 없는 고주파를 전달하는 방식의 팁입니다. 포텐자가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이런 침습 팁 위주로 이제 모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모공이 심하거나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원하시면 이렇게 한 번 더 2패스 정도는 시술을 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텐자 시술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킨보톡스를 해야 되는데 스킨보톡스는 어떤 거예요? 스킨보톡스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 이렇게 주름을 잡는 보톡스를 굉장히 좀 묽게 이제 희석을 해서 피부 표면에 이렇게 놔주는 시술이에요. 잔주름 같은 게 조금 팽팽해진다든지 모공이 좀 타이트닝 된다든지 피지가 줄어들고 홍조도 좀 잡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이것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왕 하는 김에 조금 더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제가 볼 쪽으로만 스킨보톡스를 놔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좀 아픕니다. 이게 약간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진동 있는 기구를 살짝 대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경감이 돼요. 그래서 요새 해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뭔가 적정량 같은 게 있어요?
일반적인 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조절하는 것 같아요. 상태라든지 들어가야 될 부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모공 있는 부위에다가 놔주면 돼요. 지금 그 주사 부위의 간격은 원장님이 뭔가 계산해서 넣으시는 건가요? 네, 적당히 하면 되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겹치지 않을 정도로 앞볼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놓고 있어요. 네. 스킨보톡스도 너무 이제 입 근처나 눈 근처에 놓게 되면은 조금씩 흘러가서 이런 입 근육이나 눈 주변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붉은데 얼굴이 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금방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포텐자 받아봤는데 하고 나서 직후에 어떤 약간 그런 붓기가 있으면서 피부가 되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눈물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그래도 효과가 아마 와 닿을 테니까. 원장님이 이제 추천한 주기나 횟수가 있을까요? 이 시술은 한 달 간격으로 이제 3번 일단은 추천을 드립니다. 스킨보톡스는 이제 한 번만 초반에 같이 해주시면 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난 다음부터 하면 되니까 초반 1회차 때 같이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포텐자만 2번 더 하시는 그 한 사이클 세트를 추천을 드릴게요. 시술하고 나서 혹시 주의해야 될 것들 있을까요? 시술하고 포텐자가 간혹 가다가 이게 이제 바늘이 아무래도 침습적으로 피부에 들어가다 나오기 때문에 트러블,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 화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좀 위생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이제 좀 좋을 것 같고요. 트러블이 올라온다면은 이제 항생제 같은 걸 복용을 해서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텐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쓸 수 있는 장비예요. 여드름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피지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시술이고 비침스 팁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나 주름 이쪽에도 이제 잘 쓸 수 있는 장비이고 하지만 가장 메인으로 쓰고 많이 쓰는 경우는 모공이 좀 늘어지기도 하고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서 이렇게 넓어지는 분들도 있는데 포텐자 고주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탄력도 잡히니까 늘어지는 모공도 잡아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주파로 인한 피지 감소로 인해서 모공이 타이트닝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모공이 고민이시다 시술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포텐자 시술을 강력하게 좀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그 모공 꿀조합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가나셀 피부과 잠실점 피부과 전문의 김상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